네, 오늘은 한 발은 딱히 종목을 특정하지는 않겠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가 뭐 생각나면은 좀 뭐 언급을 하는 쪽. 갈 길을 잃었다 하고 있는데 총알 소리가 나왔고 뒤통수에서. 뭐 매번 종목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생각해도 딱히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그렇다고 시장이 나쁘지도 않고 종목들은 막 개별적으로 이렇고 테마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맥신을 얘기하자니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방열 쪽으로 풀면은 암호센스가 지금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뭐 암호그룹들이 이제 우리 많이 얘기 나왔지만 네. 뭐 무선 충전도 그렇고 방열 쪽은 암호 그린텍이 연관성이 분명히 있고 관련된 특허들도 있는데 전혀 암호 그린텍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나는 잘못 긁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엔비디아 얘기들이 주류를 나타낼 거고 뭐 HBM3 뭐 반도체 얘기들이 나올 거고 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일단 두 분의 생각을 조금 종목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로 가봐야 될까요? 맥신? 사실 이제 시장의 이제 테마가요. 크게 보면은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광풍 비슷하게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주가가 이제 어저께 뭐 줄줄이 다 이제 하한가까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예상했던 부분이고 조금 물론 그렇게 돼서 거보십시오. 저렇게 될 줄라고 경고해드렸잖아요. 하는 건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후유증을 겪죠. 결국은 이게 이제 올라갈 때는 정말 이제 기세 좋게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할 기회를 안 주고 주가가 빠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도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최저점 대비하면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시면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 가지고 돈을 보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이제 아예 밑에서부터 이제 그냥 시세 초입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이슈가 되고 이제 상한가 한두 번 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따라붙어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고점에 올라갔을 때 이제 못 팔고 이게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급락을 맞고 이제 주가가 주저앉아 버리면은 매도 기회를 안 주고 이제 빠져버리니까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좀 급락세가 나타났고 요걸 이제 또 바통 터치해서 이제 받은 게 이제 맥신. 요즘에 이제 꿈의 소재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 카이스트의 이제 모 교수가 이 맥신을 양산하는 이제 기술을 뭐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막 이제 이틀 연속으로 막 상한가 급등하고 또 관련된 종목들 아까 암호센스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또 직간접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엮이다 보니까 막 그런 테마에 막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이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효우 매니저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화장품도 또 약간 지금 테마성으로 이제 급등락이 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식시장에 사실 뭐 이런 테마가 없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테마 종목들의 어떤 강한 상승세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테마주들 말고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이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살짝 쉬었다가 어제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줄줄이 다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반등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도 섹터 종목들의 수급 심리가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안이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좀 수익 낼 수 있다. 특히 HBM3 이제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은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이제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 뭐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EMI 실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전자파 차폐, 방열 뭐 이게 결국은 HBM3 그다음에 5세대 HBM도 결국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뭐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차세대 이제 5세대 HBM3E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이제 방열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뭐 소부장 종목들 그다음에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수급 심리가 살아나고 있어서 그쪽에서 대안을 이제 다시 좀 찾아보신다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대응을 조금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갈 길을 잃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분명히 이제 시장에 좀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매크로 악재들을 이제 좀 딛고 일어서는 이제 종목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선점한다라는 차원으로 이번 주는 시장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맥신이라는 주제를 보면서 이제 그래핀
한때 왜 네, 한때. 네. 또 그것도 꿈의 소재라고. 그것도 꿈의 소재예요. 네. 그렇죠. 그 양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사실 맥신도 보면은 내용을 보니까 메탈 위에 이제 카바이드 네. 이게 적치가하는 건데 약간 금속 위에다가 이제 그라파이트 탄소 계열을 깔고 또 깔고 뭐 해서 맨 밑층에 물성을 어떻게 띄느냐에 따라서 네. 뭐 전도성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핀이라고 하는 게 탄소가 그렇죠. 한 겹으로 쫙 2차 원적으로 왜냐하면 그 물질의 구조상 굉장히 그 전도성도 초전도에 가깝게 네. 그리고 경도성 딱 이런 그 네. 근데 그거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탄소가 이렇게 뭉쳐버리니까 네. 우리 왜 흑연 연필심 아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연필심하고 똑같은 게 네. 다이아몬드인데 그렇죠. 이 탄소들이 뭉치는 구조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얇게 펴는 게 어렵다니까 한때는 그거를 꿈의 소재로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한 면을 쫙 뜯으면 그게 한 면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들으면서 오 진짜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이제 탄소 섬유 같은 구라였죠. 걸 이제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면 우리 비슷하게 쓰이는 소재가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 네. 우리 IT 네. 쪽에서는 물론 이 성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소재를 활용하고 또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생각이 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방열 네. 그리고 이제 차폐 네. 이게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초전도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저항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항이 없다는 건 열이 안 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모든 전자기기가 계속 속도는 올라가고 이제 처리 용량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더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 꿈의 소재, 뭐 그래핀도 마찬가지고 초전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맥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진짜 개발을 해가지고 양산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존의 소재를 이제 뛰어넘을 만큼 가성비가 탁월하다면 네. 진짜 그게 이제 꿈의 소재가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얼마 전에 초전도체 이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구리 전선을 초전도체로 다 갈아엎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과연 비용 측면에서 감당이 되겠느냐는 거죠. 진짜 네. 싼 가격으로 초전도체를 진짜 만들 수 있다면 저항이 없이 전력 손실 없이 네. 전부 이제 전선을 다 대체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건 상용화의 문제와 소재를 어떤 개발했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쪽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퀄 테스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퀄러티, 그게 왜 그러냐면 품질 네. 테스트. 네, 만들어 놓는다라고 해서 그걸 공정에 실제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에 적용을 해가지고 양산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기존의 소재나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건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상업화라는 이제 키워드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제적인 타당성.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이런 테마는 상업성을 떠나서 일단 어떤 새로운 물질의 개발, 과학적인, 발견,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추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테마는 테마대로 그냥 네. 보시라는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좀 드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기술적으로. 드리는데, 음. 아니 이게 왜 어렵냐면 지금 이게 이제 덕성인데요. 덕성. 덕성이 그 이날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난주 다음날 금요일인가요, 저게? 네. 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하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날 상한가에 사신 분들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하한가, 네. 월요일 날 또 떨어지고. 네, 그러면은 그냥 뭐 밑에서 사서 이제 수익이 좀 났다고 12,000원 사가지고 13,000원 수익 났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점 하한가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매매 이걸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초전도체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아는 건 좋지만 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분석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냥 사실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보시면 뭐 에코플로라던가 한미환도체 이런 종목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이게 거품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 기본적인 시장의 트렌드 쪽에서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그 많이 올라서 이게 뭐 비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일단은 손해는 안 보잖아요. 좀 실체가 좀 명확하다. 예, 이렇게 되는 이제 그래서 아니 어쨌든 사고 팔 수 있는 매매는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때는 굳이 뭐 테마주를 하기보다는 지금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던가 그 HBM 관련 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여기서 이제 그 테마 못지않는 뭐 이런 흐름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하물며 서남이라는 기업도 있잖아요. 네. 물론 시세가 똑같아요. 지금 덕성하고. 네. 서남은 회사가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상온 상압 초전도체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극조온의 초전도체 물질을 통한 전선 테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1km인가 2km인가? 그러면은 상온 상압의 초전도체가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서남이라는 회사는 망하는 망해요. 근데도 같이 간단 바로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그렇다. 네. 네. 그 정도. 너무 들어가면 그러니까 네. 하여튼 또 저러다 시세 움직이면 우리 할 말 없어지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렵다는 거. 네. 네. 자, 엔비디아 얘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일단 HBM3라고 하는 물리적인 뭐 네. 저층 메모리.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AI. 네. 그렇죠? 자, 내일 23일, 24일 날 이제 또 네. 계속 지금 뭐 군불은 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안 먹혀주는 게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잖아요. 뭐 당일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좀 가지고 좀 연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현미 정 먼저. 네, 하이퍼클로버 X 이제 24일 날 이제 출시 예정이고 아. 일단 LLM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장착된 특히 한국어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저는 분명히 채용을 할 걸로 네.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네이버 쪽에서도 10월 달에 이 B2B 이제 서비스 모델을 바로 이제 출시할 걸로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사실 이제 개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뭐 매일 매달 똑같은 이제 수수료를 주고 지금 챗GPT4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액으로 이제 직장 안에서 쓰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정보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이제 네이버의 이제 하이퍼클로버 X를 많이들 좀 쓰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제 좀 신호탄이 되면서 또 하반기 때는 이제 카카오 쪽에서도 이제 한국형 챗GPT 이제 발표가 이제 또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붐업을 하는 데는 충분히 이제 좀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네. 정도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강한 건 결국에는 AI에 들어가는 그 A100 뭐 네. 맞죠? A100, H100. 네, H100. 네. 뭐 용어도 어려워서 하여튼 그런 제품들 그래픽 카드 때문이니까 짧게 하고 네. 바로 언제 한 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이버 조금 기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챗GPT 이런 쪽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우리나라 한국어에 좀 특화된.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전 세계 언어를 대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비용과 그다음에 어떤 그 정확도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약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는 이제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검색에서도 네이버가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듯이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버 발표를 한번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두 분의 네. 한 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김명민 매니저의 한 발 듣기 전에 리뷰. 네, 클래시스를 클래시스?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또다시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벌써 이제 클래시스가 2조 5천억 가까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뭐 클래시스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완전히 이제는 뭐 수출주로 좀 거듭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가가 사실 이제 심상치 않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주 이제 급등을 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완만하게 또 조정을 한 2개월 정도 이제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8월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이제 상승세로 이제 전환이 좀 된 거기 때문에 요런 이제 상승 추세가 충분히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 지금 거의 한 20% 정도 19.1%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목표가 이제 38,000원을 어저께 이제 딱 터치를 했는데 4만 한 2, 3,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당장 뭐 수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스 리뷰 받고 그럼 오늘은 한 발을 어디를 가볼까요? 네, 오늘 뭐 한미 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어저께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다른 D램 물론 HBM3도 D램이에요. 네. 근데 이제 D램에서 이제 세부 이제 품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이제 D램 다 제쳐놓고 그냥 HBM3 쪽을 먼저 이제 좀 집중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지 이제 무료 방송 시간에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AI 생태계를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의료 AI와 그 다음에
AI 팩토리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딥노이드라는 기업을 딥노이드 요즘 해석들이 많이 달리 나던데 네, 뷰노하고 루닛 뷰노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르다. 네.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더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들 하는데 왜 맞아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JLK라든지 방금 말씀해 주신 루닛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지금 워낙 뭐 루닛 같은 경우에는 2조도 지금 뭐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시총이 불어났는데 딥노이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딱 2천억 넘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동종 다른 이제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워낙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매출이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딥노이드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를 좀 해와봤고요. 딥노이드는 2008년에 이제 설립된 1세대 AI 개발 이제 전문 업체고요. 의료 AI와 산업 AI 요 두 가지 이제 양대 축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 동맥류 이제 AI 영상 판독 기업들이 이제 루닛 뭐 신테카 바이오 이런 이제 AI 솔루션 개발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딥노이드, 뷰노 뭐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계속 좀 움직이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딥노이드가 개발한 이 뇌 동맥류 AI 영상 판독 이제 딥뉴로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요게 이제 8월 14일 날 비급여로 이제 혁신 의료기기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근데 혁신 의료기기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비급여 처리, 소위 말해서 이제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거고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제 1인 1계좌씩 실손보험을 다 가지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 대부분 실손보험으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제 병의원에서 보통 이제 뇌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뇌 MRI 찍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뇌 MRI를 이제 찍고 나면 그걸 이제 딥뉴로 가지고 정밀 이제 판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건당 아마 한 4만 원 정도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 뇌 MRI가 연간 한 110만 건 정도 이제 촬영이 된다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시장에 침투를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이쪽에서만 매출액이 한 수백억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상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딥팩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이거는 머신 비전. 어저께 효금 매니저님이 인텍 플러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특히 2차 전지 팹 쪽으로 지금 이 딥노이드가 개발한 딥팩토리라고 하는 거 이제 납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봇 종목 중에 T-로보틱스가 이 2차 전지 이제 공장에 막 자동화 설비들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설비 투자가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2차 전지 쪽으로도 익스포저가 이제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강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딥노이드는 양쪽 다 좋아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매출 성장과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뭐 딥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인 이제 추세를 보면 2021년에 상장되고 나서 39,000원이 이제 최고가였거든요. 그때부터 내리 2년 동안에 계속 빠지다가 올해 이제 4월, 5월 달부터 이제 서서히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요 딥노이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루닛하고 비교해 보시면 딥노이드 주가는 루닛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요 정도? 한 5, 6만 원 정도 올라온 거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어제 종가 23,000원 정도 근처 접근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27,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류적인 흐름은 계속 엔비디아하고 그 엔비디아 뒷배경인 AI 여기에 또 확장하면 AI하고 제약바이오 AI 플러스 제약바이오는 누구한테 규제 받지도 않아요. 이건 서로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뭐 누구도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그 틈새의 기술인데 네. 자 딥노이드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가 이제 초반에 그 누니라든가 그다음에 뷰노, 뭐 JLK 이런 종목들은 되게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딥노이드는 뭔가 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무거우니까 주가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거 보고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단은 의심할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기업의 어느 정도는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앞에서 누닛이라든가 이제 JLK 뭐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서 이 종목이 약간 후발주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생각했던 선입견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 이제 큰 그림으로 가는 걸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딥노이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러게요. 네. 들여다보고 있으면 항상 김현 매니저가 싹 해버리더라고요. 마음을 읽는. 네. 자, 이호근 매니저의 오늘 한 발 가기 전에 또 리뷰 봐야 되는데 네, 어떤 리뷰. 기업 특징이 있었을까요? UIL 요거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UIL. 하겠습니다. 예, UIL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자담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EM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요즘 잘 나가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 한 9,300억 정도. 근데 지금 UIL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EM텍의 뭐 수순을 밟을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 시가총액 1,200억이어서 아직까지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앞에 전고점 정도는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EM텍하고 UIL의 뭐 어떤 내용이 그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순 비교한다는 건 좀 무리는 있지만 어쨌든 EM텍이 지금 시가총액 1조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 요 전고점 정도는 넘어가는 이런 흐름 보고 있고요. 한 시가총액 2천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한번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리뷰 받고 그러면 네. 이호근 매니저 오늘 한 발은 어디를 겨냥해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바이오 플러스. 바이오 플러스.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필러의 그 독보적인 기술력 기반을 가진 필러 업체인데요. 네.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그 최근에 좀 잘 나가는 쪽이 이제 브라질 이쪽이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으로 또 새롭게 신사업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필러 쪽은 보시면 이제 중동 쪽, 그 다음에 유럽, 중동 쪽에서 계속 지금 시장을 늘리고 있고, 유럽 쪽에서 기존에 이제 그 경쟁자 업체들의 거래처들이 이제 만료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이 회사라고 어떤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이제 침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필러가 이 회사의 이제 주 사업인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톡신 대장균주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균주 논란이 상당히 큰데 이 회사는 이제 좀 독자적인 대장균주를 통해서 이제 톡신을 만드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균주 논란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요거는 내년에 아마 이제 기술 이전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요거 말고 이제 비만 요즘 핫한 당뇨 치료제 하고 비만 치료제 이쪽도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에 일상 진입 전에 이것도 이제 기술 수출을 이제 목표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필러가 지금 계속 시장이 확장이 되는 가운데 다양한 쪽으로 지금 사업을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 이 점이 주목될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 최근에 미용기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침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지금 여러 가지 2030년까지 한 중국 쪽에서만 매출 한 3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러 가지 기존 사업도 잘하지만 여러 가지 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의 차트 흐름 보시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가 21선 눌림목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은 8,000원, 목표가 9,400원, 손절가 7,1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의 오늘 한 네. 발은 바이오 플러스인데 김현 매니저 생각은 네. 최근에 이제 뭐 보톡스, 필러 이런 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막 소송 정도 막 있었고 되게 좀 시끄러운 이슈들, 그 다음에 성장 정체에 대한 이제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메디톡스라든지 뭐 휴젤이라든지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아. 오히려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바이오 플러스가 차트 흐름으로는 가장 좀 돋보이게 회복이 좀 되고 있어요. 휴젤도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이제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의료 관광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좀 손쉬운 게 이제 필러 주사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제 수요들 또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국 본토를 지금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확실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 한 발. 저는 오늘 기업 선택을 못했는데 내일은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 네. 자, 두 분의 한 발은 정리해서 딥노이드와 바이오 플러스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